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킴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그 미국에서 발표되는 미국 고용보고서, 요거 발표되니까 요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발표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저녁 9시 30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이게 가야 될 자리에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야 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요. 좀 땡겨서 보면 15분 차트로 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입니다. 가기 전에 와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돼요? 기대감으로 몰려들었고 그 기대감에 의해서 조금씩 상승하다가 빵 터졌죠. 빵 터졌는데 여기 라인 좀 길게 보면 장기간 만들었었던 이 저항대 있잖아요. 이 저항대를 뚫지를 못하더라라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호재성 재료와 함께 빵 하고 치고 올라가야 되는 자리에서 못 치고 갔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야 할 자리에서 가지 못하면 밀린다. 그래서 강하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시죠? 그러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꺾이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블로그에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충격, 코인 시장 급락. 이게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았죠. 그러니까 지금 예상을 했었던 게 얼마였냐면 전문가 전망치가 7만 5천 명이었어요. 근데 2만 2천 명 증가하면서 많이 박살났죠. 예상보다 많이 안 좋아졌어요. 안 좋을 건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좋으면 긍정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지금 이자율을 낮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왜?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베이지북 나왔는데 베이지북에서 뭐라고 했어요? 경기가 별로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언제? 9월 17일에 FOMC 회의 있잖아요. 이때 이자율 낮춘다라는 것은 100%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무조건 낮추는 거예요. 이자율을 낮추긴 낮출 건데 이거는 너무 안 좋죠. 7만 5천 명 예상했으면 그래도 한 6만 명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2만 2천 명은 너무 차이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단순히 숫자 미스가 아니라 미국 고용시장이 빠르게 식고 있다라는 공포. 그 이야기는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의 예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투자가 어떤 식으로 일어나냐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자율을 낮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자율을 낮추면 돈이 풀리니까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래서 코인 일봉 차트를 보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가 별로 안 좋아지니 이자율을 낮춰야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에서 8월 22일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에서 경기 안 좋아요 라고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이자율 낮춥니다. 와 어때요? 너무 좋아요. 이러면서 장대 양봉이 빵 하고 섰던 건데 근데 생각보다 안 좋단 말이에요. 지금 찾아보면 프랑스가 9월 8일 날 재신임 투표가 들어가 있죠. 왜 그러냐면 프랑스가 너무 안 좋아요. 재정이. 그래서 긴축 들어가야겠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반대를 냈죠. 이러다가 IMF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투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근데 재신임이 안 될 것 같아요. 9월 8일 날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거 재신임 안 되면은 경기 침체로 하는 거 아니야? 유럽발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독일도 얼마 전에 발표 나왔죠. 2년 연속 역성장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영국도 어떻습니까? 지금 복지 비용 너무 높아가지고 재정 불화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단순히 이자율을 한번 낮춘다고 하여 돈이 풀려서 올라갈 것이냐, 주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이해가죠? 그래서 그래도 9월 17일 날 이자율을 낮출 거니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그 발표 시간에 제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게 그래도 전고점은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다라는 거죠. 가야 할 자리에 가지 못하면 밀린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쫄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안전자산으로 돈 이동시켜야겠죠. 금값 선물 지표입니다. 금선물이 빵 하고 뛰었어요. 15분 차트입니다. 언제요? 9시 30분. 9시 30분에 금값이 빵 하고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이 경기 침체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전자산으로 돈을 옮기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금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금값이 날아갔고요. 날아간 금값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금값이 상방향이 유지가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안 할 거죠.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코인이 이게 회복이 돼요, 안 돼요?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렇게 해갖고 박살이 나는 걸로 결론이 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건 또 아닐 수 있어요. 뭐냐면 B컷 이야기가 벌써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자율을 낮춘다 그러면 0.25%씩 이자율을 낮추거든요. 근데 B컷이라고 해서 0.5%까지 한 방에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0.5%로 한 방에 낮춘다는 이야기가 나와주면 어떻게 해요? 와 좋아요 이러고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말 사이에 또 연준 총재들이 야 이번에 고용보고서가 너무 안 좋으니까 B컷 가야 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면 주가는 빵 뛰겠죠.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도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왜 부담스럽죠? 이게 있거든요. 이게 미국 CPI 지수가 미국 이자율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요. 지금은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가 된 거고 다음에 남아있는 건 이거거든요. CPI 지수 발표. 이게 11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작살나는 모습이 나타나야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1일 통계지표 발표 전에 B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조금 이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B컷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올 것 같죠? 그러면 당분간 어떻게 돼요? 예,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9월 8일 날 프랑스,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프랑스 재신임 투표가 어떻게 돼요?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프랑스 재신임 투표가 부결이 되면 악재가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일 전까지 하방향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차트적으로 본다면 이더리움 차트입니다. 이거를 시간봉으로 본다면 좀 길게 볼게요. 이게 지금 며칠 동안 만들어 왔었던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 하단이 뚫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도 있겠죠. 지금 박스권 하단에 와 있습니다. 박스권을 예측을 한다면 이 박스권에서 이제 상방향을 예측을 해야 돼서 박스권 상반을 보는 게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조금 어렵지 않을까? 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하긴 하군요. 그리고 제가 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100달러 가지고 200달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덤볐죠. 근데 처음에 도전을 했을 때는 코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시즌 1, 시즌 2, 시즌 3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시즌 1, 2, 100달러씩 털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시즌 3쯤 오니까 이제 감이 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의 계좌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0달러 갖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얼마예요? 대략 한 130달러 정도 되죠. 120달러 정도 되는군요. 들어가 있는 마진이 120달러고 지금 수익하고 있는 게 약 한 25달러 정도 됩니다. 그럼 얘네들 합치면 145달러죠. 그리고 지금 여기 마진으로 남아있는 게 얼마예요? 250달러죠. 그래서 390달러 정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100달러 가지고 390달러까지 만들었습니다. 어우, 뭐 나쁘지는 않았죠. 요 정도면 꽤 잘했죠.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시즌 3에서는 다시 영원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벌어놨던 돈을 쉐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00달러까지 왔잖아요. 이 중에 200달러를 빼서 통장으로 옮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달러 갖고 다시 시작할 겁니다. 왜 이렇게 가는 거냐면 무조건 승리한다라는 장담은 없어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더라도 휴먼 에러라든지 상황이 급변한 상황이라든지 계좌는 무조건 박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땄던 돈의 일부를 빼서 다른 통장에다 넣어놔야죠. 이게 있음으로써 어떻게 돼요? 나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지금 400달러까지 만들었잖아요. 390달러까지 만들었으니까 200달러를 빼고 200달러부터 다시 시작을 할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즌 3는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달러로 시작해서 200달러를 400달러로 만들거든 그때 100달러 빼가지고 또 300달러부터 다시 시작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보면 나와 있거든요. 1시간 봉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매수 매도들이 있었던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어제는 이거 다 먹었죠. 어제 완벽하게 먹었습니다. 여기서 롱 사고 팔고 다시 롱 잡고 팔고 롱 잡고 팔고 여기서 숏 잡았죠. 숏 잡고 팔고 롱 잡고 팔고 다시 숏 잡고 그리고 다시 여기서 롱 잡고 그래서 지금 양방향 포지션이 있는 겁니다. 양방향을 포지션을 이용하는 이유는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100달러 가지고 200달러 400달러 만들었으니 1차 시즌3는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00달러 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와 함께 매매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을 보시면 이렇게 저희 채팅방 링크 나와 있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간단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설문조사 이후에 저희 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이런 내용들 다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로그에 오시는 방법도 역시 영상 하단에 영상 설명란 보시면 이렇게 블로그 주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그 타고 저희 채팅방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주말결 보내시고 주말 사이에는 아무래도 좀 악재성 재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전저점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주말 중에 특히 일요일 저녁쯤에 변동성이 생겨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프랑스 재신임 투표가 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칠지 그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포인트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자료를 열심히 분석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